오랜만에 준철스쿨로 돌아왔습니다. 2023년 들어서 첫 강의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기업 탐방의 기술입니다. 지난번 저희 첫 공모 1호 펀드인 더 퍼스트 펀드를 출시를 했는데요. 여기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성원과 응원에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한정판으로 내다 보니까 모든 분들과 다 함께 할 수 없고 현장에서 또 많은 불편함이 있으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송구스럽고요. 곧 저희가 적립식과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한 2호지만 사실상 메인 펀드가 출시될 예정이니까요. 그때 모든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기업 탐방은 말 그대로 투자 대상을 직접 만나보는 일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투자 대상이 되는 기업의 관계자를 만나서 설명을 듣고 문답을 갖는 그런 시간을 의미를 합니다. 이제 보통은 IR 담당자라든지 혹은 그 윗선이라고 하면은 이제 재무 총책임자, CFO 그리고 CEO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기업 탐방의 주된 만남의 대상들입니다. 리서치와 투자 의사결정 과정을 한번 쭉 적어보면요. 처음에는 일단 종목 발굴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종목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살만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거를 포트폴리오의 구축 그리고 이후에 팔로우업이라든가 이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관리 과정 이렇게가 이제 투자의 프로세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기업 탐방은 이 종목 분석 안에 위치를 합니다. 이 안에서도 분석 과정을 저는 일단 공통 점검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업의 그 사항들을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개별 점검 사항. 요거 두 개를 이제 종목 분석에 넣게 되는데 요거 두 개 다음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가는 게 기업 탐방이 되겠습니다. 즉 종목 분석과 이 공통 점검사항 그 다음에 위치해서 매수 매도 들어가기 전 단계에 포진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기업 탐방은 리서치의 마지막 점을 찍는 과정이다 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점검사항을 체크하는 이 과정이 숫자, 데이터, 객관적 사실의 바탕을 둔 일방향성 그러니까 나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론을 내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기업 탐방은 조금 더 주관적이고 그리고 사람 중심이고 문답을 나누는 과정에서 양방향성을 가진다. 좀 더 기업 탐방에 관한 저희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대학생 신분으로 투자를 하던 당시에 가장 고팠던 게 이 기업 탐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피터 린치가 저렇게 구두 뒤축이 닳도록 탐방을 다닌다는데 대학생이다 보니까 회사가 만나주지도 않고 그럴 만한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그게 아쉽고 그리고 약간의 컴플렉스로 남아있어서 언론사 한 군데에 제의를 해서 같이 우리가 분석을 할 테니까 기업들을 다니면서 직접 CEO의 얘기를 들어보고 기업을 분석해보는 코너를 한번 만들어보자. 꽁 대신 닭으로 기업 탐방을 다닌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랬으니 투자자문사 창업 직후에는 탐방을 다닐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정말 여기저기 가리지 않고 많이 다녔는데 한 번은 지방에 있는 그 제조업체를 갔더니 공장 입구에 VIP 투자자문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고요. 저희가 펀딩을 해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시장에서 주식을 살까 말까 고민을 해결하러 간 거였는데 그 정도였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일단 투자자들도 지방을 포함해서 탐방을 지금만큼 많이 다니지 않았고 그리고 회사도 IR의 경험이 매우 부족했다. 그랬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냥 탐방을 가서 기업 IR 담당자와 만나서 얘기를 듣는 것만 해도 엄청난 정보 우위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남들이 잘 못 듣는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이 탐방을 많이 다니지 않다 보니까 회사에 좀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게 주가에 이게 풀리 반영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매우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 우위를 득하기 위해서 탐방을 되게 많이 다녔는데요. 심지어는 탐방을 안 받아주는 데는 끝까지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전화기를 붙잡고
만나줄 때까지 끈덕지게 달라붙을 정도로 그 정도로 사실 정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초기 히트 종목들이 대부분은 이 기업 탐방에서 나왔습니다. 언뜻 기억이 나는 건 뭐 삼성 엔지니어링, 태웅, 뭐 무학, 리노공업 이런 류들이 다 기업 탐방을 통해서 저희가 결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거든요. 이 중에서 한번 리노공업을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사례가 리노공업인데요. 참 촌스러운 이름인데 이 이름을 아직까지도 바꾸지 않고 있다는 것도 좀 신기하긴 합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 투자자문사를 창업했는데 리노공업을 2003년에 기업 탐방을 갔습니다. 부산에 있는 그 당시에는 좀 작은 회사였는데 왜 갔느냐 하면 이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40%가 나오고 전화로 얘기를 해보니까 40% 이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뭐 소비재 회사도 아니고 납품을 하는 부품 회사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 궁금증을 가지고 갔고 당연히 그 전에 리서치를 많이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또 이 테스트핀 사업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좀 적었습니다. 역사가 좀 짧으면 짧을수록 방구석 리서치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 탐방의 중요도가 또 좀 높아지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노공업을 방문해서 이제 생산 현장도 가보고요. 생산 현장에서 생산된 테스트 핀을 선물로 줘서 그거 아직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주장하기를 이거는 우리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고, 그리고 테스트 핀이라고 하는 게 소모품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지속 반복적으로 매출을 낼 수 있고 뭐 반도체 장비 같은 거하고는 좀 다르다, 뭐 그런 얘기도 납득은 됐지만 결정적으로 40%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해자가 도대체 뭐에서 비롯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대화를 하던 중에 두 가지의 포인트에 이제 설득을 당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이 젓가락을 쓰는 아주 손이 세심한 민족이다. 그래서 이런 작은 부품을 다 손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 우리나라 업체 그리고 우리 회사가 장점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두 번째는 거기 이제 가보면 그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핀을 조립하고 소켓을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그 아줌마, 그러니까 부산 아지매들의 숙련도 이런 부분이 단기에 확보될 수 없어서 자기네들이 계속 이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앞의 얘기와 이 얘기가 맞물리면서 딱 설득이 된 거죠. 그렇게 서울로 다시 돌아와서 한동안 리노공업이 저희 포트폴리오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를 했었습니다. 이 기업 탐방의 과정을 만약에 생략했다면 리노공업을 살 수 있었을까? 혹은 그 정도 많은 양으로 살 수 있었을까? 그 중간중간 나오는 여러 가지 고비들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넘길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은 기업 탐방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과정이었다라고 저의 기억 속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은 그냥 기업 탐방을 다닌다고 해서 정보 우위를 획득하기는 좀 어려운 환경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투자자들조차도 탐방을 다닐 정도로 기업 탐방이 리서치의 중요한 과정으로 자리매김을 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들도 단체 IR을 열 정도로 상장 기업이라면 IR을 해야 되는 것도 보편적인 상식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가서 새로운 얘기를 듣는다거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마침 그 회사에 방문을 했는데 그때 회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든지 그런 좀 타이밍적인 운적인 요소 이런 거가 아니면은 정보 우위를 획득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는 정보 우위 대신에 오히려 지금은 분석 우위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기업 탐방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그냥 얘기를 들어보자. 최대한 많은 기업을 가서 들어보자. 이게 옛날의 방식이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가더라도 철저하게 분석해서 준비해서 가서 그리고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엣지를 낼 수 있는 분석의 어떤 관점을 다르게 보거나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기업 탐방을 활용해야 되는 시대로 좀 변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기업 탐방을 가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기업의 연역 그리고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충실하게 분석을 하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뭐 히스토리라고 볼 수도 있고요. 뭐 아주 기본 공통 점검 사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연역에서는 뭐 사실 이 회사가 뭐 몇 년도에 창업이 됐고 사실 그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연역은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의사결정의 히스토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문자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숫자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재무제표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뭐 2015년에 이 회사가 어떤 의사결정을 했다면 그 의사결정은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라고 하는 게 하나의 퀘스천으로 추가가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기업 탐방에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 BM의 차원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쭉 연도별로 매출과 이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이익한 구간이 예를 들면 뭐 2010년에 한번 이익이 팍 꺾였다. 근데 다른 회사들은 꺾이지 않았다.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때 왜 이 회사가 꾸준하게 이익을 내다가 이때 이익이 줄어들었는지 혹은 뭐 예를 들면 2020년엔 갑자기 올라갔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방구석 리서치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이제 질문으로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주주정책 같은 경우도 갑자기 뭐 배당을 안 하다가 했다든지 혹은 자사주 매입 소각을 뭐 실시했다든지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 때 왜 이거를 하게 됐을까라고 하는 다 회사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합치다 보면은 결국은 기업 탐방 가기 전에 사전 준비가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그 준비를 하냐면요. 옛날에는 이제 노란색 노트패드를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이패드를 씁니다. 아이패드에 이제 애플 펜슬을 잡고 그리고 PC 화면에다가는 전자공시를 열어놓고요. 재무제표 그리고 연혁 이런 것들을 다 뽑아서 이거를 요약해서 손으로 제가 옮깁니다. 탐방을 가기 전에. 예를 들면 재무제표가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여기다가 뭐 이제 연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2020년, 2021년, 2022년. 그래서 매출액,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순이익 이렇게 해서 숫자를 제가 다 적습니다. 요약해서. 그리고 이 밑에 이렇게 분개를 해가지고 여기에 뭐 현금, 부동산 그래서 자산 내역을 적고 여기에다가 부채 항목을 적고 여기에 자본금 항목을 적어서 대충 요약해서 제가 한번 써보고 이 준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읽어보면서 예를 들면 여기에 주요 주주는 몇 프로를 가지고 있고 주요 연역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 회사의 주요 제품은 무엇이고 그리고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되고 경쟁사는 누구고 이거를 쭉 한번 여기다 옮겨서 적어봅니다. 이 두 개를 하다 보면은 이런 식의 이제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그럼 하단에다가 이렇게 다시 적습니다. 뭐 예를 들면 2015년에 이익이 왜 줄었습니까? 혹은 주주 정책이 왜 바뀌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이 과정을 하면서 쭉쭉 여기다가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를 들고 기업을 만나러 가면 대화를 하는 도중에 주요 숫자들을 조금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리해 놓은 내용이 일단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만 하나 체크를 해보면서 자연스럽게 질문들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기업 탐방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탐방을 혼자 가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저희 회사 내부의 그 업종 담당 애널리스트와 같이 동반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가는 길에 이 회사에 대해서 뭘 질문할 건지 뭐가 궁금한 건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리고 얘기를 듣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는 들은 얘기를 가지고 또 토론을 하고 이런 과정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탐방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이 회사에 대해서 그래도 아는 정도가 좀 적다라고 하면은 일단 회사에서 준비한 자료를 설명해 달라고 하고 설명 중간중간에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 회사를 충분히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아예 그냥 Q&A 세션만 하자고 해서 저희가 준비한 다량의 질문들을 하고 답변을 듣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한 1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제 개인적인 노하우를 담은 팁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업 탐방의 팁.